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며느리가 너무 착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생각 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착한 며느리라고 믿었던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소름이 끼치실 거예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김말순입니다.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아들 재영이와 며느리 지윤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처음 지윤이를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그 아이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저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시장에서 좋은 과일 있으면 사다 드리고 제가 몸이 아프면 병원까지 따라와 주고 명절 때는 음식 준비도 척척 도와주고요.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무서워하고 피한다는데 지훈이는 달랐거든요.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제 손을 잡고 앉아서 수다도 떨었어요. 아들 재영이보다 지훈이가 더 자주 안부 전화도 했고요. 재영이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남을 의심할 줄도 모르는 순진한 성격이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마케팅 팀장이었고 지훈이한테도 정말 잘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훈이가 이상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가끔 재영이 얘기할 때 지훈이 눈빛이 묘하게 차갑게 변하는 걸 봤거든요.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특히 재영이가 회사 일 얘기할 때 지훈이가 유난히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랑 일하는지,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왔는지, 야근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까지요. 저는 그냥 남편 일에 관심 많은 아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자기도 재영이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면서 농담처럼 말했는데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때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부부가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지훈이가 친구 혜림이를 재영이 팀에 취직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도 저는 지훈이가 친구를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착한 지훈이답다고 생각했죠. 정말 순진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지훈이의 완벽한 계획이 말이에요. 혜림이라는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싶었어요. 29살의 앳된 얼굴에 순수해 보이는 눈빛, 그리고 예의 바른 말투까지요. 지훈이가 데려온 친구라고 하니까 당연히 좋은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아이도 지훈이의 계획에 이용당한 희생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건 지훈이의 태도였어요. 혜림이가 재영이 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훈이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미소를 봤거든요. 그냥 친구가 취직해서 기쁜 미소가 아니라 뭔가 계획이 성공했을 때 짓는 그런 미소였어요. 눈가에 살짝 번뜩이는 그 차가운 빛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며칠 후부터 재영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야근을 자주 했지만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11시, 12시, 심지어 새벽 1시에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지훈이가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영이가 힘들어한다면서 걱정하는 척했어요. 보통 아내라면 남편이 그렇게 늦으면 화부터 낼 텐데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재영이가 또 늦게 들어왔는데 지훈이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요즘 재영이가 많이 힘들어한다면서 혜림이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지훈이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마치 로봇처럼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보통 아내라면 남편이 젊은 여자 직원한테 도움받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질투하고 의심하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건데 지훈이는 오히려 그걸 부탁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덫이었던 거죠. 혜림이를 미끼로 써서 재영이를 유혹에 빠뜨리려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후부터 재영이와 혜림이가 자주 함께 야근하기 시작했어요. 재영이는 집에 와서 혜림이가 정말 착하고 일도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친절하고 배려심도 많고 자기 일까지 도와준다면서 고마워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훈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화도 안 내고 질투도 안 하고 그냥 담담하게 들었거든요. 저는 지훈이가 대인배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 칭찬해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이 넓은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지훈이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재영이가 혜림이한테 빠져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훈이가 집에서 재영이한테 점점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전에는 재영이가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했는데 이제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자기 일만 했어요. 재영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짧게 하고 같이 있어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재영이가 힘들다고 하면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저는 그게 신혼 지나고 나서 자연스러운 변화인 줄 알았어요. 결혼한 부부들이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지훈이는 일부러 재영이를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차가운 대우를 받으니까 재영이가 더 회사에서 위로를 찾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정말 무서운 계획이었어요. 재영이는 순진해서 그런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아내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진 것 같다고 속상해했죠. 그런 재영이를 보면서 지훈이는 속으로 웃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혜림이한테 더 자주 연락하라고 부추겼을 거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갑자기 집안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더라고요. 방범용이라고 했는데 왜 하필 그때 설치했는지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던 거죠.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재영이가 회사 회식이 있다고 하고 나간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옷차림도 신경 쓰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회사 사람들 만나니까 단정하게 입고 싶었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표정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이는 그날 유난히 조용했어요. 평소에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정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재영이 걱정하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지훈이는 자기 계획이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밤 11시쯤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지훈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큰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디 가냐고 물었는데 지훈이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지훈이 얼굴이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거든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밤늦게 갑자기 가방까지 들고 나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했나 싶어서 재영이한테 전화했는데 재영이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재영이 목소리가 많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뭔가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날 아침에 재영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지훈이가 어디 갔냐고 물었는데 재영이는 그냥 고개만 흔들었어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지훈이가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재영이가 바람을 폈다고 했다는 거예요. 혜림이랑 술자리에서 키스까지 했다면서 증거도 다 있다고 했대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는 재영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회사 근처 술집에서 찍힌 사진, 카톡 대화 내용, 심지어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까지 있었거든요. 재영이가 혜림이랑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정말 바람을 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재영이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재영이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가끔 전화해서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거든요.
저는 재영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지훈이의 행동이 더 이상했어요. 보통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화를 내거나 울거나 그럴 텐데 지훈이는 너무 침착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변호사도 이미 선임해놨고 위자료 청구 서류도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지훈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지훈이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제일 안타까운 건 혜림이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훈이가 혜림이한테 재영이가 집에서 많이 외롭다고 좀 위로해달라고 계속 부탁했다고 해요. 순진한 혜림이는 그냥 친구 남편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모든 게 지훈이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지훈이의 진짜 무서운 면을 본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재영이가 바람을 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졌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마트에서 장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지훈이가 친정 식구들한테만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동네 아줌마들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재영이 회사 사람들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소문이라는 게 원래 빨리 퍼지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훈이가 일부러 퍼뜨린 거였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까지 올렸더라고요. 남편이 회사 신입 여직원과 바람을 폈다면서 자세한 경위까지 다 써놨더라고요. 그 글이 조회수 몇만 개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가족 간의 일을 온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나요? 하지만 지훈이는 그게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재영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지훈이가 재영이한테 연락을 아예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재영이가 사과하려고 몇 번이나 전화하고 문자 보내도 완전히 무시했어요. 심지어 저한테까지 재영이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지훈이 눈빛이 정말 차가웠어요. 마치 재영이를 완전히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훈이가 한 일들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재산 분할 신청하고 위자료 청구 서류까지 다 준비했어요. 그것도 불과 일주일 만에 다 해놨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충격을 받으면 며칠은 넋놓고 있을 텐데 지훈이는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재영이는 정말 억울해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맞지만 지훈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혜림이한테도 미안하다면서 자기 때문에 그 아이까지 피해를 봤다고 자책했어요. 재영이가 그렇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지훈이가 혜림이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가정을 파탄냈다면서 말이에요. 혜림이는 아직 사회초년생인데 그런 소송을 당하니까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회사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지훈이가 무서워졌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순진한 아이까지 그렇게 몰아붙일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혜림이는 그냥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왜 그 아이까지 망가뜨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훈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행동했어요. 자기가 피해자니까 가해자들은 다 벌을 받아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그때 지훈이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법원에서도 지훈이가 완전히 승리했어요. 위자료로 4천만 원, 아파트 절반, 그리고 재영이가 앞으로 벌 돈의 일부까지 받기로 했어요. 지훈이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완벽해서 재영이 쪽에서는 할 말이 없었대요. 재영이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고 사람들 시선도 차가워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어요. 그런 재영이를 보면서도 지훈이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지훈이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걸 말이에요. 재영이를 바람나게 만들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까지 다 계획했던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며칠 후였어요. 재영이가 저한테 찾아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살은 빠지고 얼굴은 누렇게 떴고 눈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키운 그 밝고 착했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재영이는 저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자기가 정말 바보였다면서 지훈이한테 완전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지훈이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혜림이를 자기 팀에 넣은 것도, 집에서 차갑게 대한 것도, 심지어 혜림이가 자꾸 위로해 주려고 한 것도 다 지훈이가 시킨 거였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믿기 어려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훈이가 그렇게까지 악독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재영이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재영이 말로는 지훈이가 몇 달 전부터 이상했다고 해요. 자기 스마트폰을 몰래 만지작거리고 카톡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고 심지어 자기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수첩에 적어두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꼼꼼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증거 수집이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지훈이가 혜림이한테 한 말들이었어요. 재영이가 집에서 많이 우울해한다면서 좀 밝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영이가 요즘 술 마시고 싶어 한다면서 가끔 같이 술 마셔달라고도 했다고 해요. 순진한 혜림이는 그냥 친구 남편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날 밤에 재영이와 혜림이가 키스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훈이가 일부러 재영이를 감정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혜림이한테는 재영이를 위로해 달라고 부탁해 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이 카메라에 찍히도록 모든 걸 계산해 놨던 거죠. 재영이는 정말 후회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지훈이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이혼도 됐고 재산도 다 뺏기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했거든요. 혜림이는 더 불쌍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의 가정 파탄 주범이 되어버렸거든요.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고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 젊은 아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저는 그 모든 걸 듣고 나서야 지훈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지훈이가 사실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던 거죠. 제일 충격적인 건 지훈이가 저한테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한테 잘해준 것도 다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혼할 때 저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죠. 실제로 저는 처음에 지훈이 편을 들었잖아요. 지훈이는 이혼 판결 나고 나서도 저한테 연락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지훈이 목소리가 정말 차가웠어요. 감정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지훈이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계산하고 조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재영이는 이제 혼자서 새로 시작해야 해요. 빚도 많이 지고 직장에서도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끝까지 도와줄 생각이에요. 지훈이는 원하던 걸 다 얻었어요. 돈도, 집도, 그리고 완벽한 복수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혜림이의 언니라는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지훈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걸 계획했는지 알게 됐어요.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였거든요. 혜림이 언니가 말하길 혜림이가 재영이 팀에 취직하기 전에 지훈이가 먼저 연락했다는 거예요. 혜림이한테 좋은 직장 자리가 있다면서 자기 남편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했다는 거죠.
그때 지훈이가 혜림이한테 부탁한 게 있었다고 해요. 지훈이가 혜림이한테 재영이를 좀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즘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서 회사에서라도 밝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혜림이는 친구의 부탁이니까 당연히 들어주겠다고 했겠죠. 더 충격적인 건 지훈이가 혜림이한테 재영이의 취향까지 자세히 알려줬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대화를 좋아하는지, 심지어 어떤 향수 냄새를 좋아하는지까지 다 가르쳐줬다고 해요. 혜림이는 그냥 친구가 남편에 대해 잘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훈이는 혜림이한테 재영이와 자주 야근하라고도 했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혼자서는 힘들어한다면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술도 같이 마셔달라고 했고요. 혜림이는 그냥 업무상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일 소름 끼쳤던 건 지훈이가 혜림이한테 재영이를 위로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재영이가 우울해하면 어깨를 토닥여주라고, 힘들어하면 손을 잡아주라고, 심지어 정말 힘들어 보이면 안아주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순진한 혜림이는 그냥 친구 남편을 위로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날 밤에 재영이와 혜림이가 키스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훈이가 미리 혜림이한테 그날 재영이가 특히 힘들어할 거라고 말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이 위로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혜림이는 정말 재영이를 위로해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게 지훈이의 덫이었던 거죠. 혜림이 언니가 말하길 혜림이가 나중에 모든 걸 알고 나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자기가 친구를 믿고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 친구한테 이용당한 거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절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지훈이가 혜림이한테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재영이가 지훈이한테 관심이 없어진 것 같다면서 혹시 자기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혜림이한테 재영이가 다른 여자한테 관심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순진한 혜림이는 지훈이를 도와주려고 재영이한테 더 친절하게 대했던 거예요. 재영이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아보려고 일부러 가까이 다가갔던 거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재영이로 하여금 혜림이한테 감정을 갖게 만든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지훈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걸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재영이도 이용하고 혜림이도 이용하고 심지어 저까지 이용했던 거예요. 혜림이는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해요. 자기가 남의 가정을 파탄냈다는 죄책감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혜림이도 지훈이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지훈이는 모든 사람을 자기 계획에 맞춰서 조종했던 거예요. 재영이의 약한 부분을 파악해서 공략했고 혜림이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했고 저의 모성애까지 이용했던 거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지훈이가 그동안 저한테 잘해준 것도 재영이한테 순종적으로 행동한 것도 모든 게 다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지훈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에 저는 지훈이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 아이가 정말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훈이가 그렇게 악독한 사람일 리 없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훈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해서 살고 있었어요. 재영이한테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산 곳이었죠. 고급 아파트 단지였는데 정말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지훈이가 원하던 바로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지훈이를 만났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집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화려했고 뭔가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어요. 저는 지훈이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모든 걸 계획한 거냐고, 재영이와 혜림이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냐고 말이에요. 그때 지훈이가 보인 반응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전혀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인정했어요. 지훈이가 말하길 재영이가 너무 순진해서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만 관찰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흔들릴지 뻔히 보였다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등골이 오싹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지훈이가 혜림이에 대해 한 말이었어요. 혜림이가 너무 착해서 이용하기 좋았다면서 그런 순진한 사람들은 조금만 부탁하면 뭐든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혜림이를 도구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이는 저한테도 무서운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잘해준 것도 다 계산이었다면서 나중에 이혼할 때 저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처음에 지훈이 편을 들었잖아요. 그 계획이 성공한 거였어요. 제일 무서웠던 건 지훈이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뿌듯해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영리하게 모든 걸 처리했는지 자랑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지훈이가 말하길 재영이 같은 착한 척하는 남자들이 제일 역겹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여자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서 그런 위선자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재영이를 그렇게 만든 건 지훈이 자신이었잖아요. 저는 지훈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재영이를 진짜로 사랑한 적은 없었냐고 말이에요. 그때 지훈이가 보인 표정이 정말 차가웠어요. 사랑 같은 건 믿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혜림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이가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했더니 지훈이가 그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혜림이가 너무 순진해서 그런 거라면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배웠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지훈이가 무서워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차갑고 냉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훈이는 마지막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지 않는다면서 누가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영이도 결국 자기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재영이는 지훈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그런 재영이를 그렇게 이용하고 망가뜨린 지훈이가 정말 무서웠어요. 지훈이와 헤어지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무서운 건 겉으로 드러나는 악이 아니라 착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악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훈이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사람인 거죠. 지훈이와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착해 보인다고 해서 정말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뼈저리게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에 혜림이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혜림이가 지훈이의 진짜 계획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지훈이가 혜림이한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때 지훈이가 한 말이 정말 소름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이가 혜림이한테 말하길 처음부터 혜림이를 이용할 계획이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혜림이가 착하고 순진해서 조종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재영이를 유혹하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고 해요. 정말 무서운 계산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지훈이가 혜림이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사람이 나쁘면 직접 나쁘게 굴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냥 잘 유도하면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소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끼치는 말이었어요. 혜림이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자기가 그동안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그렇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정말 절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재영이는 요즘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지훈이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서 오히려 속이 후련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바보였지만 그래도 그런 무서운 사람과 헤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너무 착해 보이는 사람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 말이에요. 지훈이는 지금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재영이한테서 받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테고, 혹시 또 다른 착한 남자를 만나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무섭고 안타까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훈이 같은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해서 얻은 것들로는 절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거든요.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주변에 지훈이 같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착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 항상 남을 위하는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는 지훈이처럼 계산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정말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너무 완벽해 보이거나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다면 조금은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완전히 속지 말고 말이에요. 이제 저는 재영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 조심스럽게 살 생각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더욱 궁금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나쁜 사람들 조심하세요.